카디오 소라식 마취와 관련돼서 이 헨슬리의 이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니지먼트 카디 풀마의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취과 관련된 이 체외순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한 챕터를 계속해서 쭉 올리진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뭐 저도 스스로 이것저것 지금 계속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 거고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건 좀 생소하다 이런 것들 꽤 있습니다. 보다 보면 당연히 뭐 마취과 쪽은 당연히 모르죠. 뭐 약에 대해 관련돼서 심폐기가 잘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같이 그 팀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용되는 약들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심폐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CPB에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마취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그 어떤 이제 그 에이전트들 이 마취를 하는 어떤 에이전트들에 대한 어떤 초이스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프리-CPB 그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취는 일반적인 이제 오피오이드 이런 뭐 펜타닐이라던가 뭐 수펜타닐과 이제 기타 진정제 뭐 세데티브 드럭이 있겠죠. 뭐 벤조다이아제핀이라던가 뭐 이런 배경에서 이제 강력한 휘발성 이제 그 휘발성 에이전트 또는 이제 정맥 마취제 인트라비너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 정맥 마취제 특히 이제 프로폴폴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입에 의해서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프로폴폴 관련돼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병원에서 이 프로포폴을 컨티뉴스하게 지금 계속 주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마취과 쪽에서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마취과 쪽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CPB가 다 CPB라는 거는 카디오와 풀모나리를 바이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심장과 폐를 이제 우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뭐 흡입 마취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그 흡입 마취제의 경우에는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풀모나리가 없으니까 서큘레이션이 그럼 아니면 이제 정맥 마취 인트라비너스에 관련된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뭐 펜타닐이라든가 아니면 수펜타닐이라든가 뭐 미다졸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포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닐 때는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주는 병원을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로포폴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우선 CPB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 혈압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외순환 관련돼서 인트라비너스로 계속 프로포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바소 컨스트릭터를 보통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바소 컨스트릭터의 경우에는 뭐 페닐레프린이 있고 뭐 네피네프린이 있을 거고 뭐 바소프레신도 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냥 페닐레프린 뭐 한 바이알을 뭐 500cc에 섞어서 그냥 주면 이거 뭐 거의 쓰지도 않을 정도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 정도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서 이제 500cc에 처음에는 페닐레프린 하나 넣었다가 혈압이 너무 안 올라가서 플로우는 충분히 계속 주고 있는데도 이 바소다일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또 2개를 주고 3개, 5개까지 줬는데도 유지가 안 돼서 이렇게 한 3번을 제가 너무 힘들게 이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혈압이 낮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혈압이 낮게 되면 플로우는 아무리 많이 가도 이 심장 쪽으로의 플로우가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필트레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소변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찾아보다가 이제 마취과 쪽에서 무슨 약을 주는지 한번 가서 봤더니 이 프로포폴을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주고 그냥 좀 볼러스로 저희가 이 세보도 있으니까 볼러스로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다음번에는 도저히 혈압 유지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네피네프린을 500cc에 한 바이알을 섞어서 아주 소량으로 드로핑을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좀 혈압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그걸 또 안 주면 혈압이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30, 뭐 20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마취과 심폐기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마취과와 가장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약입니다. 이게 혈압 조절이 잘 CPB를 시행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뭐 헤모글로빈이라던가 이런 게 낮아서 어떤 뭐 SBR이 저항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적이 없는데 이 오랜만에 되게 그 체외순환을 하면서 이 혈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한 몇 번의 그 과정에서 이게 되게 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혈압도 오줌도 안 나오니까 막 그 자꾸 환자는 체외순환을 하면서 자꾸 그 필트레이션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마취과 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런 경험을 요 근래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원인은 그거보다 더 센 약을 찾아서 쓰는 수밖에 없죠. 뭐 네피네프린을 써서 했는데 뭐 다행히 페닐네프린보다는 잘 효과도 더 강력하니까 잘 들어서 그 뒤로는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이라던가 이런 마취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더라가 뭐다 펌프 쪽으로 보통 주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줘도 되지만 펌프가 리저버가 있고 이제 순환이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펌프 쪽에 이제 운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휘발성 그 에이전트 이제 펌프 옥시네이터에서의 통한 이제 휘발성 에이전트의 이 에이전트를 좀 보게 되면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가스 블렌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스 블렌더에 이 가스의 인let 라인에 이제 베이퍼라이저라고 하는 이런 마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 시브 플루란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퍼라이저가 꼭 필요하게 돼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가스 블렌더와 그 중간에 이제 베이퍼라이저가 달려서 이제 베이퍼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의 옥시네이터에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같이 산소와 가스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브플로랑 또는 이제 아소플란을 포함하는 이제 유량 및 인데 온도가 보정이 되는 이제 베이퍼라이저가 이제 마운트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온도 보정은 안 될 겁니다. 이게 전기가 꼽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체온의 그 심폐기에서 온도 보정 자체가 그 베이퍼라이저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체온을 올리고는 다 코어 템퍼처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절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이 정상적인 그 체온에서 약 1.0의 이제 MAC 이게 뭐냐면 이 미니멈 이 알비올라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최소 페포 농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최소 페포 농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소 페포의 이 MAC는 뭐냐면 이 환자의 이제 50% 정도에서 이제 어떤 서지컬 인시전에 대응해서 이 골격 머슬 스켈레톤 이런 골격 근육의 움직임을 이 방지하는 이 1ATM 이게 뭐냐면 이게 760mm 머큐리입니다. 이게 그 대기압인데 대기압에 이제 흡입된 마취제의 어떤 최소 농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서 혹시나 이 MAC가 뭔가 하고 하시는 분들에서 저도 좀 다시 한번 더 좀 이해를 하려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라고 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이제 옥시네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아네스테이시아 서킷과 이 환자의 폐보다 이 휘발성 에이전트의 흡수 및 제거가 이제 훨씬 더 흡수도 빠르고 제거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도 휘발성 마취제의 장점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옥시네이터를 통한 이제 이제 휘발성 에이전트는 여기서 주입은 이제 CPB 중에 이제 마취 회로의 이제 가스 아날라이저 라인을 이제 옥시네이터 아울렛 사이드 포트에 연결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이거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펌프 쪽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취과 쪽에 있으니까 하겠는데 펌프 쪽에는 없어서 이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휘발성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옥시네이터 이제 아울렛에 적절한 이제 스캐빈징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가스가 들어가면 이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서
그 보통 수술실이 양압이기 때문에 양압으로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백큐을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데서 백큐을 너무 심하게 걸어버리면, 옥시네이터의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혈액이라고 그러고 가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가 걸려버리면, 너무 심하게 걸려버리면 이 가스 그 파이브 안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 혈액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면 에어엠볼리즘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조절이 필요할 것이고, 스캐빈징은 이제 요구가 되고, 일단 아산화질소, 이 마이크로와 이 마크로 엠볼라이를 포함해서 이 가스가 가득 찬 공간을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 성향 때문에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NO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토탈 인트라비너스 아나스테이시아의 경우에는 이거의 경우에는 티바라고 보통 이렇게 적어놨는데, 인터미턴트하게 보통 주고, 이제 또는 이제 이게 컨티뉴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입을 하고, 인터미턴트로 해서 이제 펌프 쪽으로 이제 시린지에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보통 BIS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보통 이제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펌프에서 이걸 줘서 이제 마취 유도를 하게 되고, 오피오이드라든가 이 세데티브의 조합을 사용해서 CPB 동안 이제 제공이 보통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갔던 병원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병원만 독특하게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펌프 돌리면서 되게 애를 많이 먹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그 전공의사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계신 스텝 선생님이 하도 이제 고집이 세셔가지고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시니까, 그 전공의사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인퓨전의 레이트는 다른 IV 에이전트의 사용과 이 환자의 온도에 따라 분당 케이지당, 시간당 케이지당 3에서 6mg 또는 이제 2에서 4 마이크로그램의 이 혈장 농도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준다고 하고, 이것도 우리가 알 건 아니죠.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고, 만약 이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수치를 알고 있다면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바의 장점은 이제 단순하고, 그 다음에 심근 경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의 스캐빈징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모든 형태의 이제 티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절대적인 뎁스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마취제 뎁스 모니터링이 비스펙토리얼 인덱스, 이게 BIS인데, BIS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정당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IS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에 BIS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석이라든가 어디 이제 40, 50, 60, 7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과 마취과 교수님께서도 이제 BIS가 보여서 너무 높으면 60 이상이 넘어가면 세보를 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틀 때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제가 틀기도 합니다. 계속. 근데 한번 세보를 틀기 시작하면 펌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취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그 정당성도 얘기해 줬는데 그걸 까먹었습니다.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머슬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CPB 동안 환자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캐놀라에 이제 디슬로지먼트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슬 릴렉세이션도 중요하고, 이제 근육 이완제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마취 깊이가 확보되어서 이제 움직임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체외순환 과정에서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 이런 문제, 캐놀라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쉬버링 보통 이런 것들이 가장 파르르 떨면서 이런 것들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산소 소모량의 증가는 이제 만약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이 이제 괴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취과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발적 호흡도 피해야 하는데, 이는 이제 혈관 내 압력이 이제 음압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잠재적인 이제 공기의 유입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호흡이라든가 어떤 모든 다 근육, 이제 호흡 자체는 뭐 폐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늑간근이라든가 아니면 횡격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움직임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자발적 호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마취 깊이를 확인을 하고, 뭐 PaCO2가 엘리베이트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교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자발적 호흡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제 온도의 경우에도 이제 이 온도에 영향이 있을 텐데,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마취의 요구량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혈액 공급 때문에 이제 브레인 템퍼처라던가 또는 이제 코어 템퍼처보다는 더 빨리 변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리워밍을 시작하는 즉시 이제 적절한 마취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고, 추가적인 이런 오피오이드라든가 세데이티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리워밍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리워밍 과정에서 이제 마취약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주시는 것 같고, 환자가 정상 체온인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마취 약물에 대한 상황별 반감기가 이제 CPB 동안과 그 후에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제 마취 요건은 CPB 이전 단계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 체온이 상승하는 이 단계에서 이 모든 게 다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모든 게 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라던가 뭐 당연히 이제 그 소변 뭐 체온이 올라가면 이래서 모든 조직이 이제 그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체순환 과정에서도 이 CPB 과정에서도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충분히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도 충분히 줘야 되고, 뭐 FiO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21 이렇게 돼 있고 뭐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 0.5 정도, 이것도 뭐 주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준비하다가 점점 올리죠. 60이나 70%까지 0.7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이 리워밍 단계에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혈액 온도와 이게 뭐 렉탈에 보통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 혈액 온도는 체온을 그 코어 템퍼처를 올리자마자 혈액의 온도는 이제 바로 변하기 때문에, 이 렉탈에 있는 렉탈은 전체 이제 그 코어 템퍼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낮다고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혈액의 온도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서 혈액이 올리자마자 5분 이내에는 이 플로우와 이 모든 가스의 이 산소의 공급과 이런 것들이 이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메타볼릭 엑소시스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결국에는 이제 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 혐기성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산소와 이제 포도당을 이용을 하죠. 근데 이 포도당만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만 가지고 이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락테이트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락테이트가 이제 혈중에 쌓이게 되면 이제 조직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모든 체외순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에크모의 주된 목적은 산소 공급입니다. 결국에는 플로우를 카디악 아웃풋을 충분히 늘려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심장이 안 뛰고, 심장이 안 뛴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이펙티브한 그 순환 혈액량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에크모 플로우가 안 나온다는 거는 에크모 플로우가 안 나와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조직에 산소 전달이 안 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 마취의 어떤 깊이를 보면 이제 하이도즈 오피오이드와 이 카디오베스큘라 드럭, 뭐 베타블로커라던가 근육 이완제 사용 등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CPB 중에는 이 혈류학적 신호를 이제 사용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헤모다이나믹 자체가 우리 모니터에 나오는 헤모다이내믹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CPB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카디오플레이저를 주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혈액이 토탈 퍼퓨전이 되기 때문에 RA에서 이 캐놀라를 통해서 모든 리저버로 모든 혈액이 빠져나와서 이 RA에서 RB로 지나가는 이런 혈류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토탈 퍼퓨전일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까지 또 주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모니터에는 거의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고 뭐 CBP 그 다음에 뭐 혈압 그 이제 민 프레셔가 나오죠. 혈압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체외순환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체외순환에서의 펌프 플로우를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어떤 ABJ 이런 ABJ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유린의 이제 아웃풋의 양은 어떤지 양상은 어떤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에게 이제 이제 퓨필의 다일레이션과 이 스웨팅의 여부를 검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징후는 이제 이런 오피데이트 메디케이션과 리워밍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